안녕하세요. 영수예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두꺼운 옷을 꺼내 입을 때가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써온 다이어리들을 얼른 청산하고 새 노트로 갈아타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그걸 4월 말에 미리 겪어서 블랙 저널이 2권이 되었어요. 올해 초에 밝은색 커버의 블랙 저널을 처음 사봤는데 결국 못 참고 블랙으로 돌아왔거든요. 블랙 저널에 대한 설명은 좋은 영상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쪽 셋업은 영상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매월 첫 장엔 그날의 기분과 한 줄 일기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먼슬리에는 이 달력을 그리기 귀찮아서 올해엔 미도리에 다이어리 C를 붙여놓고 있어요. 우측엔 헤비 트래커와 그 달의 체크리스트를 같이 썼어요. 올해 1월엔 제가 이사를 했어서 체크할 건 많고 다른 셋업 그릴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버티컬 위클리는 포기하고 이렇게 하루 동안 생활한 시간대를 대충 표시해 놓고 체크리스트로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메모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주로 이사 관련하여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매주 위쪽에 그 주의 체크리스트들을 적어 놓고 아래부터 매일의 체크리스트와 그 하루의 시간대별 굵직한 활동을 표시해 놓았어요. 이사하고 정리하는 바쁜 기간 동안엔 이 셋업을 계속 반복했어요. 블랙 저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내 마음대로 필요한 셋업들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쁠 땐 간단하게 평소엔 버티컬로 만들어서 적어오고 있었어요. 매월 월말마다 이렇게 항목들을 정해서 그 달의 리뷰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2월도 비슷해요. 꾸미기는 잘 못하기도 하고 여유도 없다 보니 주로 글씨만 잔뜩 있네요. 원래는 잡지로 모자이크를 하거나 좋아하는 스티커들 붙이는 걸 가끔 했는데 올해엔 마일드라이너 색상들만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체크할 게 많은 날들엔 이런 셋업이 더 편해요. 칸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2월 리뷰 때엔 그달의 문장과 후기 적을 게 딱히 없어서 존 콜트레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3월부턴 집 정리가 꽤 되어가고 있었어서 페이지가 비교적 채워졌어요. 위클리도 제가 블랙 저널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버티컬 위클리 셋업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하루 동안 한 일의 종류들을 마일드라이너 색상별로 나눠서 표시했습니다. 공부 중인 일본어로 적어놨어요. 위쪽부터 혼자 육아, 일, 아기와 외출, 친구와 공동 육아, 개인 시간 이렇게 색상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기 전 블랙 저널을 정리할 때 색상별로 그날 하루를 표시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한눈에 그날 하루가 들어와서 편하더라고요. 단점은 마일드라이너 뚜껑을 색상별로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꽤 귀찮았다는 거 정도? 이 셋업에서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위쪽에 적어 놓았는데 체크할 게 많은 날엔 칸이 한정적이어서 조금 불편해요. 아래쪽엔 그날의 메모나 감사한 일, 그냥 그때 드는 생각들을 아무거나 적어 놨었네요. 블랙 저널을 6년째 써오고 있지만 계속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는 중이에요. 어떤 셋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나에게 잘 맞는지 아직 찾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채우면 이제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매월 월말에 항목들을 정해서 리뷰를 하다 보면 내 생활의 단조로움과 다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 버티컬 위클리 모양이 조금 바뀌었네요. 칸을 더 넓고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일주일을 4페이지에 나누어 적고 마일드라이너로 여러 색상 쓰는 걸 일찍 포기했네요. 블랙 저널 위클리를 쓰다 보면 이 페이지에 남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이어져요. 이때부터 미도리 달력 도장을 사용했네요. 지금이 한 달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데 아직까진 이 도장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4월까지 사용하다가 중간에 셋업을 너무 많이 바꾸기도 했고 이사를 포함한 굵직한 이벤트들로 한 해의 계획에 대한 변화도 계속 생기고 무엇보다 검정색 노트가 너무 쓰고 싶어서 과감히 노트를 바꿔보았습니다. 여기 남은 페이지들은 나중에 로이텀 수정을 크게 할 때 잘라붙이거나 셋업 구상할 때 사용하려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까지 잘 쓰고 있는 블랙 저널을 보여드릴게요. 방금까지 보여드리던 거에 이어서 먼슬리랑 데일리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고 앞쪽 셋업으로 넘어갈게요. 5월부터 매월 시작할 때 기억해두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붙이기로 했어요. 그 달의 다짐이나 원하는 무드를 표현해 놓는 거예요. 아래쪽엔 그 달에 사야 할 물건들, 옆엔 기억해 놓아야 할 문구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수면 트래커와 습관 트래커를 한 페이지씩 만들어서 표시하고 있어요. 내가 얼만큼 잤고 수면의 질은 어땠고 하루 동안 나의 습관과 생활은 어땠는지.
버티컬 위클리인 틀은 같지만 조금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좌측 상단엔 달력, 아래쪽엔 그 주의 체크리스트를 적고 매일의 시간 표시를 3등분했어요. 제가 주로 생활하는 시간대를 오전 5시간, 오후 6시간, 밤 6시간 이렇게. 요즘은 전부 6시간씩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셋업을 처음 쓸 땐 오전을 5시간만 표시했네요.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마일드라이너 형광펜으로 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숫자를 적는데 일렬로 길게 칠하자니 칸수를 세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가독성이 더 올라가서 각 시간대의 생활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셋업이에요. 물론 내년 블랙 저널엔 시간 표시 자체를 안 할 예정이라 데일리 셋업을 다시 고민해 봐야겠지만요. 더더욱 미니멀한 블랙 저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당 이틀씩 사용해서 한 주의 기록으로 2장씩 쓰고 있어요. 자기 전에 오늘 완료한 항목들을 체크하고 하루의 일정을 돌아보며 시간대별로 적어놓고 떠오르는 주요 메모나 감사한 일 등을 아래쪽에 적고 있어요. 이건 각 주의 무드를 표현하는 색의 스티커예요. 월요일이 시작할 때마다 내가 살아내고 싶은 무드를 색으로 표현해 놓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기록이 끝나면 다음 날에 체크할 항목들을 적고 시간 표시를 해놓아요. 이렇게 외식하거나 배달하게 되면 식당에 별점을 표시하고 간단한 메모를 적어놓기도 했네요. 블랙 저널엔 생활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의 모든 걸 적는 것 같아요. 명상하듯 상세하게 내면을 돌아보며 적는 일기장이나 모닝 페이지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활과 패턴을 인식하고 장점은 이어나가며 단점은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매월 한 줄 일기를 적으면서 왼쪽 칸에 그날의 기분을 표시해요. 슬픔, 보통, 행복 3단계로 나누어 놓고 체크합니다. 블랙 저널을 계속 써오면서 이 감정선에서 슬픔이 비교적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6월엔 더욱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하는 마음에 가족 사진을 붙여놓았네요. 특정 항목이 아니라 두루뭉술한 목표 같은 건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자주 들여다볼 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블랙 저널에 붙여놓는 이런저런 스티커들은 출처를 전부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 10년째 모아두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샀는지 이젠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로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 구입하긴 하는데 DDP 기념품 샵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모으는 것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회색 마일드라이너로 그어놓은 건 집을 비워놓았을 때라 기록도 거의 비어 있어요. 한 줄 일기 정도만 휴대폰 메모장에 써놨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수면이랑 습관 트래커도 전부 비어 있네요. 이렇게 제대로 못 쓰는 날도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아픈 날엔 시원하게 안 씁니다. 어차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10월인데 제가 이번 달부턴 먼슬리에 이렇게 매주 체크해야 할 사항들 셋업을 해봤어요. 블랙 저널의 불편한 점 하나가 셋업을 전부 미리 해놓지 않는 이상 특정 미래의 일을 표시해놓기가 애매하단 건데요. 이 셋업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겠어요. 자, 이제 맨 앞쪽의 셋업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덱스가 있어요. 블랙 저널이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셋업을 하는 효율적인 기록 도구이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들의 순서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덱스가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리고 키입니다. 이 블랙 저널에 제가 사용하는 기호들인데 각자 자기에게 편한 대로 바꾸거나 만들어서 쓰면 돼요. 저는 항목, 완료한 항목, 뒤로 이동, 진행 중, 취소된 항목, 메모, 우선 항목, 감사할 일 이렇게 키를 만들어 놓고 사용 중입니다. 항목들을 빠르고 간결한 기호들로 표현하다 보니 기록과 가독성이 모두 올라가서 편하고 좋아요. 우측엔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 명함 밑에 올해 제가 원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어 적어 놓았습니다. 연초에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예요. 공부 중인 일본어와 한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 것들과 실패한 것들이 벌써 눈에 띄네요. 뒷면엔 그리드 스페이싱 페이지가 있어요. 이건 노트에 도트 간격을 세워서 나중에 여러 레이아웃들을 만들 때 몇 칸씩 띄어야 하는지를 미리 기록해 놓은 페이지예요. 매번 도트를 세어가며 나누면 번거로우니까 처음에 한 번만 세서 기록해 놓고 나중에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있을 때 쓰기 편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들 기준으로 선을 그어 놓은 상태예요. 그 옆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편지 봉투 안에 올해 연말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적어서 넣어 놓았어요.
이미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무척 궁금합니다. 12개월 사이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에요. 다음은 이얼로그예요. 한 해의 전체 달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적어놓고 각 달의 주요한 날이나 그 달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밑에 적어놨는데요. 생각보다 굵직한 계획들도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제가 챙기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생일만 표시해 놓을 생각이에요. 중요한 기념일이랑요. 다음은 매월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앞에 이어로그가 미래의 일이라면 이건 지나간 일을 적는 부분이에요. 매월 인상 깊은 사건 사거나 기념하고 싶은 일, 꼭 기억해두고 싶은 날이 있을 때 그걸 적어놓는 표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 빈칸뿐인 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100개의 위시리스트 부분이에요. 올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소소한 것부터 거창한 것까지 전부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큼직한 카테고리들을 먼저 나누고 그에 따라 세부 항목들을 적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옮겨 적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 블랙저널 셋업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00개면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꿈꾸는 건 자유니까요. 영상 찍으면서 보다 보니 체크할 수 있는 게 보여서 잠시 동그라미 좀 칠게요. 완료한 항목들은 이렇게 회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어요. 다음은 연간 수입 지출 그래프와 표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인 워킹맘이어서 제 수입과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굵은 선은 수입, 실선은 지출, 점선은 저축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프에 표시하고 있고요. 그 아래의 표는 근로소득, 불로소득,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금과 투자 칸을 나누어서 월마다 표시하고 있어요. 가계부를 따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 블랙저널의 결과들만 정리해 놓는 게 추이를 살펴보는 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로그입니다. 정기적이지만 그 기간이 한 달 혹은 몇 달에 한 번씩이어서 일일이 챙겨놓지 않으면 까먹기 쉬운 집안일들을 모아놓았어요. 정수기 필터 교체, 세탁조나 배수구 청소, 식기세척기 청소 그런 것들이요. 올해엔 이렇게 검정 동그라미로 표시만 해놨지만 내년부턴 교체나 청소 날짜를 같이 적어놓을 생각입니다. 오른쪽엔 영화나 시리즈물을 보고 난 후 표시해놓는 로그예요. 사실 너무 일상이 정신없다 보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감상한 작품은 한 편도 없어요. 전부 기록하거나 집안일 하면서 BGM처럼 틀어놓았던 것들인데 어쩌다 완결까지 본 것들을 적어놓았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상태일 것 같아서 이 로그의 페이지는 한 페이지면 될 것 같아요. 작품명과 나만의 별점, 그리고 간단한 리뷰를 적어놓았습니다. 아래에 남은 공간 아깝네요. 읽은 책들을 적어놓는 페이지입니다. 책은 영상물에 비해 접근성이 쉬워서 비교적 틈틈이 잘 읽고 있는데요. 독서 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엔 다 읽은 날짜와 작가, 작품명, 간단한 별점 정도만 표시하고 있어요. 독서 노트의 인덱스를 블랙저널에 적어놓는 느낌으로요. 다음은 선물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요즘 제가 출산하고 조기 치매 수준으로 잘 까먹다 보니까 제가 받은 선물들을 날짜와 사람, 내용으로 잘 기록해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 장엔 제가 준 선물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원래 내가 줄 땐 주고 나서 까먹는 게 최고라지만 역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시 준 선물을 또 줄까봐 적어놓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간 셋업이었습니다. 블랙저널의 연간 셋업들은 한눈에 보는 나의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일리로 들어갈수록 내 자신과 가까워지면서 내 마음과 생활 전반적인 모습에 근력을 붙이는 것 같고요. 일종의 책상 위 소소한 맨손 체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활을 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 있는 기록 방법이에요. 다음엔 이 새 노트의 블랙저널 셋업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